네, 반갑습니다. 문성아이트입니다. 원래는 지금 기출문제 뽀개기에서 이제 68회를 했고, 67회, 68회를 아마 그 기출문제 뽀개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순서상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67회 1번 문제를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질문을 주신 분이 제가 그 70회 대비하고 관연도 문제를 그 패턴별로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67회, 68, 69회가, 그 굉장히 이 패턴이 유사하면서, 정형화된 그 과제가 출제가 됐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70회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70회는 약간 오히려 더 문제가 더 과거로 회귀되는 심플한 문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 문제 중에서 67회 이제 1번 문제가 그 시사했던 문제가 상당히 그 좋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67회 1번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원본을 보면 기존에 이런 비슷한 그 대칭형 문제가 6회에도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어떤 문제였냐면 점등되는 그 순서나 그 소등이 되는 이 순서를 보장을 했거든요. 이 전 문제까지는. 그런데 67회에 와서 달라진 게 뭐였냐면 점등되는 때 언제든지 소등이라는 시그널을 줘서 점등을 중단을 시키고 소등으로 진행시키는 이런 문제로 발전을 했어요. 67회에. 이건 굉장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쇼킹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1일차 1번 문제에서부터 과제를 완성을 못하고 탈락하시는 그런 그 수험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패턴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일반화가 되긴 했는데, 자, 그 당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출 문제를 그 패턴별로 해가지고 나눴던 이 문제를 미리 한번 보시면은 TON하고 TOF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약간의 그 고민해야 부분이 많은데, 이런 그 묵시적인 그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풀었고, 이런 그 트릭을 줬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 설명을 들으면은 좀 설명이 쉬워지기는 할 건데, 좌우지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이 점등을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점등을 진행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이 소등 시간을 나를 줄 수 있는데,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또 뭐였냐면 소등 시간은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시그널을 보세요. 자, 소등이 진행이 되고 있죠. 소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점등 신호를 주면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점등 시간은 보장하지 않는데 소등되는 시간만큼은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소등이 진행 중일 때 이 점등 신호를 줘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내부적인 인터락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정확히 그렇게 동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아마 이름이 이은희 구독자님인데 아마 따님의 아이디를 쓰시는 것 같긴 해요. 제 구독자 중에서 아마 여성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본인이 만든 문제를 질문을 주시면서 저한테 그 프로젝트 파일을 전송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댓글에는 좀 파일이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알려주기도 했고, 제 메일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채널에 가면 여기 정보란에 가면 여기 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보기 있죠. 여기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메일이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메일 아이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본인의 나름대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풀었던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분의 이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보고 이분의 질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회 1일차 1번 문제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여기에 여기 T1으로 하는 타이머가 있고 T5% 동작하는 타이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산술연산자가 썼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해석은 다른 채널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출력을 보면은 이게 T0와 T1만 가지고 이 PLA에서 2까지를 제어를 했습니다. 그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자,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려보면, 전제 조건이, 지금 저는 셀렉트 스위치 C까지도 지금 전제 조건에 넣었는데, 굳이, 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전제 조건에 이제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라는 시그널이 왔을 때 문제 1의 동작이 되는 거죠. 이대로 동작을 하려면 푸시 버튼 3, PBA를 눌렀다 떼는 네거티브 신호에서 동작이 시작을 합니다. 눌렀다 떼면 밑에서부터 2로 점진적으로 1초 간격으로 켜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를 누르자마자 포지티브 신호에서 이 1초 간격으로 밑으로 꺼지는 거죠. 누르자마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동작은 눌렀다 떼서 점등을 시작했을 때 누르기만 하면 바로 거기서 이 소등을 소등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또 뭐였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소등을 시작하고 있을 때 점등 신호를 누르면은 동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점등을 끝까지 시켜보죠. 자, 이 문제 대부분 여기에서 그 감독관들이 이 문제를 체크를 안 할 것 같아요. 반드시 합니다. 감독관이. 이 부분이 바로 이 문제의 함정이기 때문에. 자, 소등을 시켜볼게요. 누르자마자 소등할 때 이걸 누르면 점등으로 가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지금 방금 점등 신호를 소등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점등 신호를 내가 푸시 버튼 A를 눌렀는데도 진행을 하지 않잖아요. 다시 볼까요? 자, 눌렀다 떼서 다 켜놓고 소등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바로 소등을 시작하는데 진행 중일 때 점등을 눌러도 점등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작이 돼야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맞는데, 구독자님이 이제 임의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본인이, TON과 TOF를 좀 변형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변형을 해서, 여기에 TON 대신에 TMR이라는 타이머를 써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접근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실력을 배양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알거나 이런 커맨드의 정확한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뭐 어차피 이 온 타이머 딜레이도 위로 숫자가 증가하는 어떤 누적을 시키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TMR이라는 그 누적 타이머도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히 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를 제가 그분의 소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분의 질문이 바로 그 소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소스는 구독자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서 저한테 첨부해 온 그 프로젝트 파일을 제가 연 겁니다. 물론 이 공개도 된다는 양해를 구했고요. 시도는 참 괜찮았던 시도를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TOF 시그널을 썼고 또 TMR이라는 시그널을 썼는데 앞뒤 순서는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줬던 푸시 버튼 B가 눌러질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푸시 버튼 A가 눌러서 뭔가 이 동작을 하고 있을 때만 이 푸시 버튼 B라는 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뭐 M1이
A 접점을 신호가 오거나 이런 접점을 같이 넣어주는 게 맞는데 지금 넣지 않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는 이분이 TMR을 썼는데 TMR은 뭐라고 그랬어요? TON이나 TMR의 전제 조건은 조건이 ON이 됐을 때만 계속 값이 증가를 하는 것은 맞아요. TON도 맞습니다. 그런데 TON과 TMR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TMR은 자기 역할이 끝나면은 리셋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이 값은 끝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TON은 그러면 리셋을 언제 하죠? 예, 여기 있는 조건이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그것을 하는 시그널이 의미가 끊어질 때 바로 리셋이 돼버리죠. TON이나 또 TO 오프는 여기서 신호가 끊어져야만이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동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TOFF나 TON, TMR에 대한 정확한 타이머의 속성을 이해하고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비슷할 것 같아서 이렇게 TMR로 접근을 하셨어요. TMR로 접근을 하니까 출력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 앞전에 했던 여기에 M002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주지 않았죠. 이 전제 조건을 한번 빼볼게요. 원래 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타이머 1과 2를 가지고 동일한 숫자로 여기는 좀 이퀄하고 또 이 값을 굳이 이렇게 21까지 늘리지 않았는데 이 1초, 10분의 1초를 더 플러스한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지간 이 둥어나 부둥어도 이렇게 쓰시면은 섞어 쓰시면은 프로그램에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의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아마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제가 추측건데 이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의 지금 본인이 짜려고 만일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런 현상에 봉착을 하게 되면 그 시험은 그날 제 시간 내에 절대 못 끝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절대 헤어날 수가 없는 지금 이 TMR이라는 것은 명령을 잘못 쓰면서 적절한 이체의 이 TMR을 쓰지 않음으로써 지금 발생하는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습니다. 자, 푸시 버튼 A를 누르는 조건이를 만들어 줬고요. 자, 누르자마자 자, 타이머가 2로 1초씩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끄는 조건을 누르자마자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죠. 안 꺼지는 이유를 보면 여기 출력에서 보면 자, 이 조건 때문에 왜냐면 T1이라는 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T1이라는 놈이 그래서 T1이 가지고 있는 것은 TMR 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조건이 끊어지더라도 여기 지금 조건이 끊어졌잖아요. M2가 살았으면서 비접점인데 조건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은 리셋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궁여지책으로 계속 얘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오프타이머를 돌려도 이 오프타이머가 숫자가 줄어들어도 얘가 지금 계속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안 돼서 이분이 여기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컨트롤 Z로 살릴게요. 이제 넌종 수정으로 바꿀게요. 자, 이걸 M2, 그러니까 푸시 버튼 B를 누르는 이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는, 끄는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는 얘는 동작하지 마라는 지금 값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여기다 넣어줬고, 여기다 넣어줬고,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컴파일에 돌려보면 마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리셋 전체를 리셋을 하고요. 자, 이 값을 좀 그 출력 조건에다가 그러니까 M2가 눌러지는 조건이 뭐였죠? M2가 눌러지는 조건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M2가 세팅이 되니까 그 값은 이제 여기서 피해가고 이 값은 피해가면서 이 값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동작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눌렀다 떼면 이제 올라갑니다. 점등을 시작하죠. 2로. 누르는 순간 위에서부터 하나씩 점등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감독관이 이렇게만 테스트를 고맙게 해줬다면 이 문제는 문제없이 합격했다고 통과를 해요. 그런데
감독관은요, 철저히 이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또 하나,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점등이 진행될 때 소등도 되는지 한번 먼저 보죠. 점등도 진행이 될 때 소등 누르면, 되죠. 자, 여기까지도 이 문제까지도 해결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해볼까요? 점등을 시작을 하고, 자, 소등을 하고 있는데 눌렀어요. 점등을. 진행해버리죠, 지금? 진행하고 있죠. 다시 점등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시그널을 눌렀으면 아무 반응 없이 끝나버려야 되는데, 소등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보세요. 소등을 합니다. 소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점등을 누르면, 다시 점등으로 신호가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봤겠죠. 아마 이 부분을 봤을 겁니다. 어디 있냐면,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TMR은 반드시 리셋해야 된다는 이 조건 잘 여기 지켜주셨고요. TMR을 썼으면 반드시 그 역할이 끝나면 이 TMR에 대한 그 타이머의 변수값은 반드시 리셋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잘 하셨는데, 도대체 이분의 질문이 이겁니다.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자, 누르자마자 지금 리셋이 됐잖아요, 방금. 리셋이 됐죠. 리셋이 되냐는 거예요, 리셋이. 왜 여기가 리셋이 되느냐. 리셋이 되면 안 되는데 왜 리셋이 되느냐.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왜 여기서 리셋이 되지? 왜냐하면 여기서 리셋이 되려고 하려면 이 T0가 지금 0으로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점등을 시작을 하고, 자, 소등을 누르자마자 이 숫자가 리셋이 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푸시 버튼 B를 누르자마자 리셋이 되잖아요. 그죠? 리셋이 됐어요. 이게 리셋이, 그러면 TMR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이 조건이 끊어진다고 해서 절대 리셋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M2가, 이분의 이제 질문은 그러니까 이 TMR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M2 값이 여기서 비접점을 줬기 때문에 M2의 값이 시그널이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사인이 끊어졌다고 해서 이 TMR의 T1이 가지고 있는 누적 값이 초기화 리셋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왜 이 값이 리셋이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TMR을 쓴 게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TMR을 써서 이 값이 리셋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 값을 이게 준 것까지만 여기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줘서 여기에서만 동작하도록 이 값이 M2가 셋이 안 됐을 때만 이 값이 동작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집어넣는 수렁에 빠지기 시작해서 이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리셋이 되려면 최소한 어떤 루틴을 갖다는 M101이라는 이 값을 발생을 시켜야만이 여기에서 리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값이 뭔가 이 값이 한번 발생을 했다는 건데 아무리 눈으로 찾아도 이 값이 순간적으로 M101이 발생하는 이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M101이라는 이 값을 발생을 해서 여기 리셋이 이 푸시 버튼 2를 푸시 버튼 B를 눌러서 이 상황이 만들어져서 M101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는 하도 얘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조건이니까 M101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 테스트하면 안 되고요. 문제가 자기가 짰을 때 연습을 하시다가 문제가 짰을 때 이 내부적으로 인사이트하게 안쪽에 문제를 해결해 볼 때 지금 쓰는 기법입니다. 자 런중 수정을 일단 끄시고요. 여기에 있는 스톱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고 시뮬레이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디버그 모드를 이렇게 놓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디버그 상태입니다. 여기에 디버그에 가면 브레이크 조건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조건에서 M00101이라는 놈이 디바이스명이 비트값, 그 디바이스를 쓸 때, 읽을 때, 쓸 때란 말은 디바이스 값에 뭔가 변형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쓸 때. 이쪽에 있는 M101이 이 디바이스 값이 1일 때 스톱을 해라는 겁니다. 2일 때. 여기 체크하고, 여기 디바이스명 써주고, 이 디바이스를 쓸 때, 그러니까 디바이스 값이 변경이 될 때, 그 값이 1이면은 스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101이 한번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1로 이 출력이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지고 있어요. 켜지고 있는데 내가 푸시 버튼 B를 누르면은 만일에 여기에서 어떤 출력이 발생해서 101을 출력을 시켰다면 스톱을 할 겁니다. 푸시 버튼 B를 눌렀더니 자 스톱했죠. M00101에 있는 값의 디바이스 값이 1로 바뀌었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시그널이 지금 발생했어. 그러면 분명히 M101이 지금 발생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보세요. M101이 발생했는데 순간적으로 좀 왜 이런 조건이 발생했죠? M2는 눌렀으니까 발생했을 거고, 셋이 순간적으로 됐을 거고, PLA, PLB, C, D, E가 전체가 다 오프 상태로 한번 꺼졌다는 거예요. 꺼진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M102이 발생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리셋 조건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러면 분명히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얘를 디버그 모드를 죽이고, 자, 런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전체 리셋을 시키고요. 자, 푸시 버튼 눌렀을 때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언제 리셋이 발생하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이 조건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잘 보세요. 이 조건에 M2가 순간적으로 셋 값을 가져가서 끊어지죠. M2를 누르는 순간. 그래서 이 PLAB가 M2 때문에, 이 M2 값 때문에 전체가 순간적으로 다 리셋이 돼요. 순간적으로. 죽는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딱 한 스캔 타임 때 이 조건을 한번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오프가 돼가지고 M101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한번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리셋이 되고, 그 다음에 T 오프 타이머는, 이 타이머는 바로 자기가 오프 타이머의 그 숫자가 줄어드는 이 시그널이 눌렀다가 떼지는 이 시그널 때문에 T 오프는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다시 얘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얘가 동작이 되니까 다시 PLAB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켜지는 것처럼 그 동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이 조건을 줌으로써 얘를 지금 이 순간적으로 M2가 켜지면서 이 PLA, B, C, D까지가 전체가 한번 리셋이 램프가 죽는, 그래서 이 조건을 한번 순간적으로 한번 완성을 해서 M101이 발생했다는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러면 잡으려면은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고 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결국은 이 문제의 시발점은 뭐가 잘못된 거죠? 이 TMR을 썼다는 것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이 TMR에 대한 문제를 리셋하기 위해서 여기에 출력에다가 이런 값을 넣어줬고 리셋이 안 되는 TMR을 씀으로써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꼬였고, 그래서 M101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전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그 출력을 보장하는 그 입력 신호를 무시해주는 이런 루틴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로 좀 빠진 거예요. 결국은 만일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커맨드를 잘못 해석해서 계속 그 문제에 자기 스스로가 그 어떤 수렁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얼마든지 이런 것으로 써가지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동작을 하지? 왜 여기서 이게 초기화가 발생하지? 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이 문제를 쳐다보는
그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문제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디버깅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발생한다는 상황을 확인을 시켜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안 해보고 실제 이 문제가 왜 여기서 101이 발생했지 하는 확신을 가졌다면 얘를 101의 일값이 출력이 나갔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방법대로 한번 이 값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내가 뭔가 문제를 잘못 풀이 과정을 진행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이렇게 풀면 접근이 잘못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본인 스스로가 얻게 되면은 여러분 실력은 일취월장을 한 거죠. 그렇게 문제를 꼭 질문하시는 분처럼 왜 여기서 리셋이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다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을 안 해보고 다른 문제로 이렇게는 안 되는 감네 하고 그냥 스스로 더 이상 문제를 분석해 볼 의지가 없이 그냥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지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자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스스로가 계속 자승자박을 했구나, 계속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꼬이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시작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 실력은 바로 테이크오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분처럼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끝까지 이 문제가 왜 이런 현상을 발생시킨지를 찾아내시면 더 좋고요. 문제를 찾다 왜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그 문제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결해 보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지를 저도 잠시 구경할 수 있었고요. 참 좋은 그런 그 학습 재료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켰습니다. 다음 회차는 다시 돌아가서 68회 문제를 한번 내부 기출문제 뽀개기 과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좀 진행이 되면 다시 패턴 문제, 어떤 그 타임 차트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그 문제를 어떤 그 정형화된 그 커맨드를 패턴별로 쓰는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높아시며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애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이런 시험가 정신이 연습하실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실력으로 완성이 됐을 때는 그 시험장에 가서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형화된 그 루틴이 생기거든요. 꼭 그런 실력의 이치 반열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은 문제는 끝까지 자기 나름대로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모를 때는 배우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건 맞지만은 반드시 풀어보고, 그래서 우리 그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한테 그 재밌는 그 명언이 있죠. 백문이 아니 백현이 일여 불타. 그러니까 100번 쳐다보는 것이 한 번 타이핑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프로그램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코딩해보고 타이핑을 해보면서 익혀가는 거지, 절대 남의 것을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 문제, 어떤 문제를 잘못 접근하게 되면 엉뚱한 수렁의 늪으로 빠진다 하는 그런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구독자님의 질문을 가지고 공개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